隔壁住着张大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할 동요 제목은요. 隔壁住着张大妈. 보통 동요 제목은요. 동요의 첫 번째 줄을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동요의 제목도 역시 이 동요의 첫 번째 줄입니다. 隔壁住着张大妈. 자, 앞서서 동물이나 식물 나오는 그런 동요를 배워봤는데요. 오늘은요. 첫 번째 줄에 장씨 아주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틀에 그냥 장씨 아주머니라는 식으로 하나 적어 놓았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隔壁住着张大妈. 요 제목입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씩 한자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隔壁住着张大妈. 일단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듣고 흉내내 보세요. 隔壁住着张大妈. 두 번째 줄입니다. 上街买菜没在家. 上街买菜没在家. 报纸来了我去拿. 좀 생소한 낱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는 낱말도 나옵니다. 来了 같은 경우는 왔다라는 뜻으로 우리 알 수 있죠. 한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다시 한번요. 报纸来了我去拿. 来了 하니까 뭔가 왔다. 뭐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앞에 나온 报纸가 뭔가 뭐 천천히 생각해 보고요. 한자 보면서도 이게 무엇일 거다 조금씩 추측을 해가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报纸来了我去拿. 마지막 줄이에요. 塞在大妈门底下. 塞在大妈门底下.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隔壁住着张大妈上街买菜没在家报纸来了我去拿塞在大妈门底下. 이 내용입니다. 네, 아직 뜻 몰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발음부터 정확하게 흉내낼 수 있게 된 다음에 의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외워보도록 할게요. 하나병원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隔壁住着张大妈. 隔壁住着张大妈. 上街买菜没在家. 上街买菜没在家. 报纸来了我去拿. 报纸来了我去拿. 塞在大妈门底下. 塞在大妈门底下. 첫 번째 줄이에요. 隔壁住着张大妈. 隔壁住着张大妈. 上街买菜没在家. 上街买菜没在家. 买, 사다라는 뜻이에요. 菜, 우리 앞서 배운 동요 속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토끼 동요 기억나요? 小白兔白又白两只耳朵竖起来爱吃萝卜爱吃菜 할 때 그 차이자입니다. 爱吃萝卜爱吃菜蹦蹦跳跳真可爱. 이런 동요 있었죠? 자, 上街买菜没在家. 菜, 채소, 야채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줄로 갑시다. 报纸来了我去拿. 报纸来了我去拿. 마지막 줄입니다. 塞在大妈门底下. 塞在大妈门底下. 大妈라는 말은 첫 번째 줄에도 있고 마지막 줄에도 있네요. 자, 첫 번째 줄 보면은 大妈, 张大妈 있었죠? 마지막 줄에도 大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타이틀에 제목에 뭐라고 달아놨었죠? 장씨 아주머니라고 했었죠? 주머니를 가리킬 때, 아주머니를 부를 때 大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隔壁住着张大妈上街买菜没在家报纸来了我去拿塞在大妈门底下. 요 내용이에요. 자, 낱말 하나하나 조금 나눠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隔壁. 隔壁 이렇게 발음합니다. 隔라고 하는 낱말은요. 격리하다 할 때 격자예요. 사회적 거리 유지합시다, 격리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격리하다 할 때 격자. 우리 앞서서, 배운 낱말 중에 이런 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동영상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이 중국 어학 특강이라고 중국어에 관한 상식도 올려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거인 후하오, 한어병음 설명한 부분에, 음절 설명한 부분에 거인 후하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격음부호예요. 음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음절을 구분하는 그 기호, 쉼표처럼 생긴 기호를 격음부호, 중국어로는 거인 후하오라고 얘기합니다. 한 낱말 속에서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앞에서 끊어 읽어야 되는 거 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격음부호입니다. 예, 다른 동영상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고 발음합니다. 떨어뜨리다, 격리하다라는 뜻이고요. 삐라고 하는 요 글자는요, 벽, 이런 담벼락 있죠? 벽을 갖다 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벼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옆집을 얘기합니다. 거비라고 하면은 옆집 또는 옆방도 가능해요. 우리 옆집이에요, 뭐 우리 옆방이에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옆집을 거비, 기숙사 옆방도 가능한 겁니다. 네, 옆집을 또는 옆방을 거비라고 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낱말은요, 린쥐라고 합니다. 린쥐 하면 이웃이고요. 거비는 옆집 또는 옆방이 되죠. 자, 옆집에는 거비 이어 나온 낱말이 쭈저, 쭈 혀를 살짝 말아 올리고 발음합니다. 저도 역시 권설음이에요. 둘 다 혀를 말고 발음하세요. 쭈저, 쭈라고 하면은요, 살다, 거주하다, 머물다, 뭐 호텔이나 숙박시설에 하루 묵다, 뭐 이런 뜻으로 쭈라는 말 사용합니다. 저자는요, 약하게 경성으로 발음하는데요,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동작의 진행이나 뭐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줘요. 쭈저 하면 살고 있다, 기거하고 있다, 묵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거비 쭈저, 옆집에는 살고 있어요. 예, 묵고 있어요.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 장다마,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쭈저 할 때 저자,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 진행을 나타내주는 동태조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동태조사라는 말 몰라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알아둡시다. 坐着, 坐 하면 앉다잖아요. 坐着 하면 앉아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住 하면 살다죠. 住着 하면 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저자를 붙입니다. 站 하면 서다예요. 站着 하면 서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저자는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옆집에는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隔壁住着张大妈. 장 하면은 장씨, 성씨를 나타냅니다.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하듯이 장씨, 장, 성씨나 고유명사, 이름, 지명 같은 경우는 한어병음으로 쓸 때 맨 앞글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죠. 장, 따마라고 하면은요, 아주머니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자만 딱 보면 큰 대자에 엄마 할 때 마마 할 때 마자가 있거든요. 아, 큰엄마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큰엄마가 아니고요, 아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얘기할 때, 부를 때 따마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따마. 길 가다가 길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계세요. 따마? 하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연세가 좀 이게 별로 없으신, 좀 이렇게 젊은 아주머니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라고 발음합니다. 아이. 외워두세요. 이모 또는 아줌마라는 뜻이에요. 아이. 됐죠? 자, 아이라고 이름절로 발음하면 안 돼요. 아이라고 할 때 끊어서 발음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음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 속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 我爱你 할 때 아이는 이름절로 아부터 이까지 연결해서 발음합니다. 아이 라고 할 때는 아이 중간에 쉼이 들어가서요, 이음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아이 이렇게 짧게 발음해 버리면은 사랑하다를 얘기하는 건지 아이를 얘기하는 건지 성조까지 무너져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모, 좀 젊은 아주머니 부를 때는 아이, 그 다음에요, 좀 연세 지긋하신 아주머니 부를 때는 따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옆집에는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隔壁住着张大妈. 두 번째 줄로 갑시다. 上街买菜没在家. 上街라고 하면요, 거리로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上街, 상자는요, 올라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앞서 또 올려놓은 동영상 가운데 생쥐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小耗子上灯台偷油吃下不来叫奶奶奶奶不来叽里咕噜滚下来 이런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동요 속에 上灯台 할 때 상자는요 등잔대에 올라가다 상자가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지에 할 때 상자는요 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에 하면은 거리 가자, 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리로 나가다, 거리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는 목적이 물건을 사다라는 목적으로 갈 때 상지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대형 마트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시장에 갈 때 어떤 시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가지만 옛날에는요 거리에 시장이 형성됐어요. 요즘도 우리나라 이 시골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는 그냥 공터고 길바닥이고 한데 5일장 뭐 이런 6일장 시장이 서는 날이면은 거기에 좌판이 쭉 깔리고 거리가 시장으로 바뀌죠. 그런 것처럼 거리에 나가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상지에라는 말이 물건을 사러 가다, 시장에 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옆집엔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隔壁住着张大妈 시장에 갑니다. 상지에 시장에 가서 뭐 할까요? 채소를 사겠죠. 买菜 상지에 买菜 买菜 买 제3성이고 菜 제4성입니다. 买菜 하면은 채소를 사다, 야채를 사다 라는 뜻이에요. 买 제3성으로 발음합니다. 물건을 사다 라는 뜻이에요. 买 팔다는 뭐라고 하죠? 팔다는 제4성으로 卖라고 합니다. 卖 하면 팔다고요. 买 하면 사다가 됩니다. 중국어는요, 이 성조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언어입니다. 성조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사다, 买 채소를 뭐라 그래요? 菜 菜 菜라고 하면은 요리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 채소라는 뜻으로 하나 알아둡시다. 买菜 하면은 채소를 삽니다. 야채를 삽니다. 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가서, 거리로 가서 채소를 삽니다. 上街买菜 上街买菜 시장에 채소 사러 가시고 집에 안 계세요. 没在家没在家발음교 본문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没在家 집에 안 계세요. 집에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집에 없어요 라고 할 때 不在家 해도 괜찮습니다. 不在家 집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没在家 할 때 집에 없다라는 뜻과 不在家 둘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중국어 배울 때 보면은 不는 현재를 부정하고요. 没는 과거를 부정한다 뭐 이렇게 배웠었어요. 예, 분명히 不하고 没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같은 뜻이에요. 집에 없어요, 집에 안 계세요 라고 할 때 没在家 해도 괜찮고요. 不在家 해도 괜찮습니다. 시장에 채소 사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십니다. 上街买菜没在家上街买菜没在家 처음부터 해볼까요? 옆집에는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隔壁住着张大妈 시장에 채소 사러 가시고 집에 안 계세요. 上街买菜没在家 没在家 집에 없다. 不在家 해도 괜찮아요. 그럼 집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집에 없어요 하면 不在家 没在家 집에 있다 한다면은 在家 하면 집에 있다가 됩니다. 在家 지금 집이 비어 있죠, 그죠? 예, 이때는 不在家가 되는 거고 집에 사람이 있으면은 在家가 되는 거죠. 예, 在家吗? 집에 있어요? 在家 하면 집에 있다. 不在 없어요. 不在家 집에 없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시장에 채소 사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십니다. 上街买菜没在家 예, 요거는 在家하고요. 요거는 没在家, 不在家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장에 채소 사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报纸来了报纸来了 다시요. 报纸来了 报纸来了 来了 하면은 왔다라는 뜻이에요. 来 하면 온다. 来了 하면 왔다. 报纸는 뭘까요? 报纸 하면 신문을 얘기합니다.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할 때 보, 자 있죠? 무슨 신문 할 때 무슨 보, 뭐 이렇게 하는데요. 报 한 글자만 쓰기도 하고요.
신문지, 신문이라는 뜻으로 报纸라고도 얘기합니다. 来 하면은 온다라는 뜻이고요. 来了 하게 되면은 왔다라는 완료가 되죠. 신문이 왔어요 라는 말 报纸来了报纸来了 신문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我去拿我去拿나 제2성으로 올라갑니다. 我去拿 내가 가서 집습니다. 내가 가서 가집니다. 내가 가서 들어 올립니다. 나 하면요. 가지다, 들다, 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我去 취는 가는 거죠. 나 하면은 들다, 가지다, 집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신문이 와서 제가 가서 집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报纸来了我去拿 자, 지금 내용이 파악이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서 봅시다. 옆집에는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어요. 隔壁住着张大妈 채소 사러 시장에 가시고 집에 안 계세요. 上街买菜没在家 아주머니가 지금 집에 안 계신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报纸来了我去拿报纸来了 신문이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집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报纸来了我去拿 마지막 줄로 갑시다. 塞在大妈门底下塞在大妈门底下 塞하면은요 끼우다 어떤 틈새에 끼우다라는 뜻이에요. 在는 어디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塞 在 예, 뭐 예를 들어서 문틈에 끼우는 거죠. 뭐 문틈에 끼운다, 뭐 문 아래 끼운다, 아니 뭐 틈에 끼운다라고 할 때 塞在 다음에 이제 장소가 나오겠죠. 끼우는 장소가요. 여기서는 지금 어디다 끼웠냐? 大妈门底下라고 했어요. 塞在大妈门底下 大妈 하면은 이 아주머니예요. 门 하면은 문이고요. 门 제2성이에요. 底下 하면은 문의 아래쪽이란 얘기예요. 底下 자, 여기서는 지금 그림에서는 문 아래 끼워 넣지는 않았어요. 그냥 문 아래 놔둔 거예요. 네, 신문을. 네, 싸이라는 말은요. 싸이라는 말은 끼워 넣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문 아래다 끼워 넣다라고 할 때 싸이在大妈门底下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줄 한 번 더요. 싸이在大妈门底下 문底下 문의 아래쪽에 싸이 끼워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용 파악되셨나요?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보면서 문장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집에는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隔壁住着张大妈隔壁住着张大妈隔壁 무슨 뜻이죠? 옆집입니다. 住着 살고 있다. 张大妈 장씨 아주머니가 우리는 장씨 아주머니가 옆집에 살고 있어요 라고 어순을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옆집에 살고 있어요 장씨 아주머니 라는 식의 어순이에요. 중국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순대로 중국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중국어 문장을 암기하고 그대로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빨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집엔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隔壁住着张大妈 시장에 채소 사러 가시고 집에 안 계세요. 上街买菜没在家上街买菜没在家上街 거리로 나가다 시장에 가다 买菜 채소를 사다 没在家 집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上街란 말 말고도요 그냥 시장에 가다 라는 식으로 去市场 또는 쇼핑하러 가다 去买东西 이런 말 쓸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여기서 上街라는 표현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시장에 채소 사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십니다. 上街买菜没在家 그 다음에요. 신문이 와서 제가 가서 집습니다. 报纸来了我去拿报纸来了我去拿 아마 이 신문이 장씨 아주머니가 정기구독하는 배달을 시켜놓은 그런 신문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장씨 아주머니가 옆집에 사는데 시장에 채소 사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시네. 근데 신문이 왔어요. 장씨 아주머니 신문이. 아주머니 안 계신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그걸 딱 집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혼자 읽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져갈까요? 아니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머니 문 아래 끼워 넣습니다.
아, 이거 아주머니 신문이니까 아주머니한테 갖다 드려야지 라는 식으로 아주머니 안 계시니까 문 아래다가 싹 밀어 넣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되죠? 중국어로 待在大妈门底下待在大妈门底下 아주머니 문 아래 끼워 넣습니다. 待在大妈门底下 자, 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중국어로 한번 해볼 테니까 의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隔壁住着张大妈上街买菜没在家报纸来了我去拿待在大妈门底下 내용 파악되세요? 자, 안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옆집엔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어요. 隔壁住着张大妈 시장에 채소 사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십니다. 上街买菜没在家 신문이 와서 제가 와서 집습니다. 报纸来了我去拿 아주머니 문 아래 끼워 넣습니다. 塞在大妈门底下 글자 보면서 가볼까요? 隔壁住着张大妈上街买菜没在家报纸来了我去拿塞在大妈门底下 리드미컬하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글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마, 나, 1행과 3행을 보면은 아라는 발음을 끝나요. 마, 나, 2행과 4행을 보면은 야, 샤 하는 식으로 야 하는 발음으로 끝납니다. 보통 2행과 4행을 운을 맞춰 쓰고요. 1행은 선택적으로 2행과 4행과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1, 3, 2, 4로 같은 운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어의 운이라든지 이런 리듬감을 갖다 느끼면서 중국어 외우면은 좀 더 쉽게 재밌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隔壁住着张大妈上街买菜没在家报纸来了我去拿塞在大妈门底下 빠르게 해볼게요. 隔壁住着张大妈上街买菜没在家报纸来了我去拿塞在大妈门底下 빠른 속도로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중국 문화에 관한 상식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허위엔, 사합원이라고 하는 낱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우리말로는 사합원이라고 하고요. 중국어로는 스허위엔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집을 사합원이라고 해요. 스허위엔.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유엔즈를 두고요. 쪽에 정방, 동쪽에 동샹방, 서쪽에 시샹방,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것을 다오쪼, 다오쪼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 미음자 형태로 생긴 이런 집을 스허위엔, 사합원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전통적인 주택, 가옥 양식입니다. 자, 스허위엔이라고 하는 낱말 기억해 두시고요. 단순히 그냥 미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규모가 큰 집은 겹겹으로 이렇게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좀 큰 그림으로 볼게요. 스허위엔이라고 하는 이 집을 보면은 뒤쪽에, 요 북쪽에 있는 요 본체 뒤쪽으로 한 줄 더 있고요. 동쪽과 서쪽에 있고, 남쪽에 따오쪼 이렇게 있고, 여기가 대문이에요. 이 대문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중문을 지나오면은 여기에 마당이 있고, 마당 이렇게 둘러서 이거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요, 한 가족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여기 다 모여서 살곤 했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요, 이 스허위엔 안에 보면은 여러 가구가 같이 모여서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뭐 장씨네 아저씨가 살고, 여기는 김씨네 아저씨가 살고, 여기는 박씨네 아저씨가 살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구가 스허위엔 안에 같이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동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옆집에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집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제가 살고 있고 여기 옆에 장씨 아주머니가 살고 있다고 칩시다. 장씨 아주머니가 시장에 장 보러 가시고 집에 안 계세요. 근데 신문이 온 거예요. 신문을 마당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그 신문을 집어다가 장씨 아주머니 문 아래 끼워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스허위엔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가운데 마당이 있고 둘러서 기거할 수 있는 방이 있죠. 그래서 장씨 아주머니 문 아래 끼워 넣는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동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요에는요, 사학원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요 소개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그냥 하나 알아두시라고 사학원에 대한 얘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스허위엔이란 말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동요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가업 구조에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집을 따로따로 사는 경우에는 제가 굳이 밖에 나가서 아주머니 집 앞에 있는 신문을 갖다 넣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 집에 배달되는 신문을 우리 집에다 넣을 리도 없잖아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문이 왔을 때, 이게 아주머니 신문이구나 하고 아주머니 집안에다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은 동요 이해하기가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외워봅시다. 隔壁住着张大妈，上街买菜没在家，报纸来了我去拿，塞在大妈门底下. 여러분 많이 반복해서 암기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동요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